당신은 진정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 가장 조용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를 세상에 외치는 동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그것을 수행하며 박수나 좋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 칼 구스타프 중은 진정한 변화는 공개적인 삶의 무대에서가 아니라 영혼의 무대 뒤에서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종종 고통스러운 깊은 과정으로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결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생산성이나 외부 조직화에 관한 영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신 안의 혼돈을 재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혼돈이 외부의 혼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외부에서 내부로 변화를 시작하면 거의 항상 실패하는지, 그리고 융기 진정한 변화를 발견한 방법, 그림자에서 시작하는 법을 이해해 봅시다. 피상적인 해결책으로 자신을 고치려 애쓰는 것에 지쳤나요? 문제는 단지 어수선한 일정이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나요? 그렇다면 준비하세요. 이 여정은 단순히 당신의 루틴뿐 아니라 당신의 본질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융의 첫 번째 교훈은 간단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해시태그 영감을 주는 게시물,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이 자신의 변화를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전에 말할 때 우리의 뇌는 이미 사회적 승인으로 보상을 받으며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낍니다. 이는 결말 전에 농담에 웃는 것과 같아 진정한 충격을 놓치게 됩니다. 융은 가장 성공적인 환자들이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필터 없이 누구에게도 인상을 주려 하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다이어트, 헬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나요? 그리고 실제로 몇 번이나 유지했나요? 과학은 윤기 직감한 것을 확인합니다. 목표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동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침묵은 고립되거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각 변화가 요구하는 시간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결과를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변화를 결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진정한 동기로 행동하게 되며 인상을 주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공연적이지 않고 진정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성취를 절대 공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내면의 작업을 하고 변화를 일어나게 한 다음 공유하는 것입니다. 검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 조용히 변화를 작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삶이 형성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자신의 삶의 고삐를 잡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의 행위입니다. 후퇴가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과정이 직선적이지 않음을 인정하며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조용한 약속을 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계시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매일 한 걸음씩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나아가세요. 칼 융은 가장 어려운 성취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주고 지위나 인정을 추구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안 진정으로 중요한 것,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잊습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지휘권을 잡는 것이지 선택하지 않은 여행의 승객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장치 상태로 살며 자신의 패턴을 깨닫지 못한 채 사건에 반응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거나 그렇게 반응할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나요? 이는 당신 안에 통제하는 부분이 있지만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외부의 삶, 집, 관계, 일을 정리하려 하기 전에 우리는 내면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숨겨진 구석으로 내려가 거부되거나 무시되거나 부정된 부분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필터 없이 자신을 바라볼 용기,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할 용기, 그리고 일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결정을 영향하고 노력을 방해하는 부분을 인식할 용기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외부 문제의 많은 부분이 내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미루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지어 성공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항상 잘못되는 관계는 어린 시절 배운 패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적절감은 진정한 자신과 멀어지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 세상을 바꾸고 싶어 왔지만 진정한 작업은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면 주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재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아는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지만 중요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호기심으로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자동 패턴을 식별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융의 기본 개념 중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당신이지만 부정하는 모든 것, 거부되거나 억압된 성격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 배우고 일부 부분은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노력을 방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면서 즉시 싫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융은 그들이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점은 종종 자신 안에서 가장 부정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게으름은 자신의 휴식 욕구를 억누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오만함은 자신의 위대함을 부정한 사람을 화나게 합니다. 그림자는 단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내면 깊숙이 경험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당신의 그림자는 아직 탐구되지 않은 자발성, 규율, 직관 또는 창의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함께 작업하는 것은 더 나쁜 사람이 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부분을 회복하고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억누르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과 싸우는 대신 모든 내적 힘을 진정한 성장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투사하는 것을 멈춥니다. 특정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느끼는 짜증은 우리 안에서 동일한 측면을 인식함으로써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큰 연민이 생깁니다. 엔브크의 가슴 스토어레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내부의 모순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전에 자신을 억누르면서 사용했던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항상 긴장된 근육을 잡고 있다가 마침내 이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방된 에너지는 창의적 프로젝트, 더 깊은 관계, 더 진정한 삶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우치지 않고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우칩니다. 즉,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그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우리가 억누르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의 최악의 내부적으로 변합니다. 특정 부분을 잠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 자신을 공격하게 되어 자기 파괴를 만듭니다.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회를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놓쳤나요? 얼마나 자주 중요한 것에 가까이 갔다가 갑자기 동기를 잃거나 모든 것을 망치는 실수를 했나요?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다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같은 패턴을 반복했나요? 융은 이것을 억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격 일부를 부정할 때 우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실제 자신 사이에 내부 긴장이 생깁니다. 이 긴장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어야 하고 종종 의식적인 목표를 방해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사람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공격성을 억누릅니다. 화는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쌓이며 가장 중요한 순간의 불안, 우울 또는 수동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 기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 두드러지지 말아야 한다고 믿으며 성장한 사람,
성공하기 시작하면 내부의 어떤 것이 그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미루기, 지원관계 방해, 심지어 진행을 중단시키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방해에 매우 창의적입니다. 질병, 사고, 반복적인 관계 패턴, 대부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남과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제외합니다. 만성적 미루기, 완벽주의, 원한, 중독, 독성 관계, 거의 대부분은 인정되고 통합되기를 요청하는 억압된 성격의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해결책은 이러한 패턴과 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을 강화하고 방해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윤기 가르친 길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부정된 부분을 식별하고 그것들과 존중하는 내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작업하는 것은 모든 충동을 분출하거나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합은 이러한 에너지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성숙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부 외교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적 내전 대신 자신의 마음에 숙련된 협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성격의 모든 부분을 존중하면서 어느 것도 파괴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공격성을 억누르며 좋은 사람은 공격적이지 않다를 배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한, 수동 공격성, 자기 방해로 변합니다. 이 부분을 통합한다는 것은 공격성이 본질적으로 보호와 자기 주장의 에너지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면 이 힘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결단력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을 공격하던 같은 에너지가 이제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다른 예, 항상 허영심이나 인정 욕구를 부정해온 사람. 이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자기 방해를 하거나 자존감을 해치는 가짜 겸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한다는 것은 인정받고 평가받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균형이 생깁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불편함 없이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숨지 않고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융은 혁명적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억압된 측면을 통합한다고 해서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더 완전하고 진정하며 심지어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과 싸우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이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은 윤기, 자연스러운 권위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내부의 부분을 받아들이면 자신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감을 개발합니다. 또한 초월 기능이라 불리는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양쪽 긴장을 견디는 능력도 발달합니다. 당신은 친절하고 단호하며 겸손하고 자신감 있으며 이성적이고 직관적인 시 이것이 심리적 성숙의 신호입니다. 통합 과정은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인식, 그 특성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수용, 그것을 가졌다고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해, 이 에너지의 긍정적 기능을 이해합니다. 성숙한 표현, 이를 존중하는 건설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윤근 이를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되는 것. 이는 완전하고 독특해지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복제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찰은 필수적이지만 깊고 거의 과학적이며 연민을 담아 수행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기법 중 하나는 투사 관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마다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어떤 면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나도 억눌러진 상태이지만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감정들은 거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거짓됨은 당신 안에 존재할 수 있으며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으름은 휴식을 원하는 억눌린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 일지 디아리오 다 솜브라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매일 화가 났던 순간, 거짓되게 느꼈던 상황, 억눌렀던 충동을 기록하세요. 판단하기 위해 쓰지 말고 조사하기 위해 쓰세요. 흥미로운 대상을 연구하는 호기심, 많은 과학자처럼 자신을 대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가 회의를 방해했을 때 화가 났다.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내 안에 더 많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교육이나 관습 때문에 무언가를 억누를 때
죄책감 없이 단호하게 행동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융은 이에 대한 기법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증폭 암플리피카성입니다. 반복되는 감정 패턴을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 끊임없이 부적절함을 느끼는 경우, 조사하세요. 언제 시작되었는가? 어떤 상황이 이 감정을 유발하는가? 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가? 이러한 표현을 탐구하면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법은 깨어있는 꿈 관찰입니다. 융은 마음을 자유롭게 떠돌게 할 때 무의식의 내용이 드러나는 이미지와 환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중 마음을 떠돌게 할 시간을 정하고 나타나는 것들을 관찰하세요. 기억, 이미지, 예상치 못한 생각, 자기 관찰에는 실수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의도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순간, 융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무심코 나온 말, 반복되는 망각, 반복된 실수는 무의식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연습으로는 내부 대화가 있습니다. 억눌린 부분, 예를 들어 분노를 발견하면 그와 대화하세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 하는가? 이 에너지를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융에 따르면 자기 관찰의 핵심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관찰하는 목적은 즉시 교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바꿀 수 없다. 이 작업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패턴은 한 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고학과 같습니다. 조금씩 자신에 대한 이해의 층을 파헤칩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반응할 선택지가 더 많아집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또 다른 직접적인 길입니다. 꿈은 선형 논리를 따르지 않으며 상징, 은유, 연관으로 작동합니다. 날아가는 꿈은 비행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유나 제한된 상황을 초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길을 잃는 것은 삶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융은 꿈이 의식적 태도를 보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이성적이면 꿈은 감정적일 수 있으며 당신이 순종적이면 꿈에서 단호하거나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꿈과 작업하기 위해 침대 옆에 일지를 두세요. 깨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사건, 색깔, 등장인물, 감각, 그리고 특히 감정적 분위기. 때때로 꿈의 전반적인 감정이 사건보다 더 중요합니다. 증폭 기법은 꿈을 보편적 의미에 의존하지 않고 해석하도록 도와줍니다. 각 상징은 개인 경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뱀을 꿈꿨나요? 사전을 찾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뱀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려움을 주는가? 매혹적인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가? 융은 또한 꿈이 종종 미래의 발전을 예측한다고 발견했습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삶이나 정신이 가는 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꿈을 듣고 기록하는 것은 내적 가이드를 갖는 것과 같으며 이성적 사고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신호와 방향을 제공합니다. 반복되는 꿈은 주의가 필요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악몽이나 트라우마적 꿈은 방해가 되더라도 통합이 필요한 억눌린 측면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꿈속 괴물은 인정을 원하지만 거부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법 중 하나는 꿈속 등장인물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또는 동물이 등장하는 꿈을 꿨다면 대화를 상상하세요. 너는 누구인가? 무엇을 대표하는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꿈은 또한 실제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융은 과학자와 예술가가 꿈에서 영감을 받아 큰 아이디어를 얻은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잠들기 전 삶의 중요한 일에 대해 무의식의 안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융은 또한 의미 있는 우연을 설명하기 위해 동시성, 동시발생, 신추로니치다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입니다. 외부 세계가 우리의 내적 상태를 반영하는 순간으로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업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날, 그와 관련된 노래를 듣고 예상치 못한 기사를 발견하며 친구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옵니다. 융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동시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특히 전황이, 즉 내적 진실과 맞닿아 있지만 외적 길에 대해 아직 불확실할 때 나타납니다. 자신을 더 잘 알수록 주변에서 패턴과 신호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떠다니는 관찰 플루투안테 observation의 효과입니다. 긴장은 풀렸지만 깨어있는 주의로
중요한 우연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이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단어는 항상 존재했지만 당신이 민감해진 것뿐입니다. 유용한 연습은 동시성 일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끈 우연을 기록하세요. 설령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나타납니다. 특정 동시성이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거나 내적 진실과 맞닿아 있을 때 강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윤근 경고했습니다. 동시성을 미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모든 우연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동시성은 깊이 울려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적절한 시점에 나타나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만남, 읽어야 할 책, 오래된 의문을 해소하는 대화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을 인식하면 삶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내부 투쟁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되며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더라도 더 큰 힘이 자신을 위해 작용하고 있음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는 우주 신호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진실에 따라 행동하고 길에서 나타나는 확인과 조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동시성과 무의식의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거나 위험하게 느껴지는 길에서도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음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마치 더 큰 무언가가 진정한 소명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 함께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윤근 혁명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삶을 정리하는 것은 서랍을 정리하거나 완벽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며 항상 숨기거나 부정하려 했던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선된 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면과 외적 기대 이전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단지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인정하고 모순을 통합하며 완전함 속에서 힘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우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출 때 존재조차 몰랐던 내적 자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시작하는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도 누구에게 인상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정직하고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윤기 가르친 침묵은 세상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내적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진정성 있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당신이 겪는 패턴을 인식했다면, 더 진정한 버전의 자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다면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월요일, 새해 또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조용히 시작하세요. 노트북을 꺼내 오늘 느낀 짜증을 적어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그림자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밤 꿈을 관찰하세요. 진정으로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우연을 알아차리세요. 2. 메시지를 듣는 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하세요. 당신에게 가장 큰 통찰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기세요. 융의 지혜에 기반한 자기인식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당신의 조용한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가장 진정한 버전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버전이 아니라 스스로를 숨기지 않을 때 진정한 당신입니다.